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민법 중에서 용익물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총칭해서 부를 때 용익물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용이라고 하는 쓸용자죠. 그래서 사용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물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서 공부하게 될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개념이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로 대비를 볼 수 있는데 이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처분할 수 있는 권능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물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민법 총칙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물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다. 해서 이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또는 공유 수면 매립 이런 게 이제 가장 무난한 이해식값이 되게 될 테고요. 이 원시 취득 중에서 특이했던 개념이 있었죠. 바로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등기 넘겨받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다만 일단은 등기를 했을 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했다는 전제에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중간에 등기 명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 원시 취득의 일종이 되게 된다. 자,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구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해서 신권리자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승계 취득은요 이전적 승계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설정적 승계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자, 우리가 소위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제한물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설정적 승계 대표값이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의 합의,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등을 통해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설정적 승계에 있어서는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권리를 떼내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해내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소위 설정적 승계, 즉 지상권의 설정, 지역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구권리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신권리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전적 승계. 그래서 구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하게 될 것이고 신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는 형태.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다시 두 개로 대비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가 포괄 승계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와 특별 승계는 용어를 혼용해 쓰고 있던 것이고요. 이 특정 승계, 특별 승계라고 하는 것은 매매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우리가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 권리자에 있던 권리가 온전하게 하나의 원인 계약에 의해서 신권리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포괄 승계, 상속과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은 유증이라고 하는 거 주는 사람, 수증자가 바로 사망하게 되면은 하여튼 사람이 죽게 되면 뭐라고 시부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유증의 문제로 가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변수는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별 말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의 문제로 간다. 그래서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넘어가는 형태 이걸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이게
다 소화가 돼버리게 되면 민법을 완벽하게 소화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소유권 앞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소유권에 관한 개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하나의 예시값이 될 테고, 또 하나가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래서 법률 행위 등에 의해서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바로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요, 상속이라든가 공용징수, 그다음에 판결, 경매 뭐 이렇게 일정 사유가 있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지상권하고요, 자 전세권 등에 있어서 마찬가지 구조가 될 텐데요.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 지상권 설정의 합의,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지상권은 취득할 수 있다. 이게 기본인데, 그래서 이제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법정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주구장창 막 읽기 시작합니다. 예,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상권 파트에서 약 한 문제, 최대 두 문제가 구성되는데 그렇게 자 특정한 영역을 파서내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에 따른 지상권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전세권도요, 기본적으로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정 전세권, 특히 이제 건물에 한정하는 개념이 될 텐데, 이 법정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등기에 대해서 따로 이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하여튼 뭐 지상권, 자 전세권 등 기본적으로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럼 지상권은 뭐고 지역권은 뭐고 전세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상권 땅지자입니다. 지역권 땅지자입니다. 전세권은 땅지자가 없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학기론 등을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부르게 되죠. 해서 자, 그 정착물의 대표 값으로서 건물이라는 게 가장 대표 값이고, 그 외에 수목이나 농작물 등도 토지의 정착물의 하나의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상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지자, 땅이라고 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건 물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역권도 마찬가지 논리구조로 볼 수 있고, 전세권도 마찬가지 논리구조인데, 이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게 땅에 관한 권리인데 비해서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토지 외에 건물에 대해서도 전세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 있고, 또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일단은 기본 두 가지는 알고 가셔야겠다. 자, 땅지자와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토지의 이용 권능 등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에 대응해서 전세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토지 전세권도 있을 테고 건물 전세권도 있을 수가 있다. 자, 이것들의 공통적인 요소는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지상권은요, 지상권 설정 계약 외에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성립하고요. 지역권 역시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비교할 것이 바로 앞에서 공부하셨던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것이 민법상 토지 임대차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 있게 되면 그 자체로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주임법이나 상임법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런 예시들을 했었죠. 소위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임차권은요, 자,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을은 임차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을의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었죠. 등기된 경우가 있었고요,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로
대비를 볼 수 있다. 등기가 되면은 자 나중에 등기된 권리들 후순위 권리보다 당연히 어떻다 바로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요. 을에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으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이 을이라는 사람 병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돼 있었죠. 근데 등기가 없을 때는 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임차권이라고 부르게 되자 등기 없는 임차권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요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 또 이 문제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다시 돌아가서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등기해야지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되셔야 돼. 그래서 조금 옆으로 썼는데 이제 지상권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상권이 뭐냐라는 얘기부터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지상권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 사용할 권리라고 하는 거에서 타인의 토지를 자 사용할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입니다. 물권이다 보니까 소유자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이라는 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때는 우리 민법에서 목적을 건물 소유 목적이라든가 공작물 소유 목적이라든가 수목 소유 목적 총 3개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법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범위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목적 이게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을 했는데 그 목적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는 건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공작물이라고 부르는데 공작물을 짓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또는 수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상권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용어 정의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때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자 누구와 바로 갑과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듯이 이 지상권도 물권이다 보니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해서 이걸 이름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토지 소유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지상권 설정을 허용해 준 사람 바로 지상권 설정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지상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지역권자가 있을 테고요. 지역권 설정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있겠고 전세권 설정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시던 분들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어렵대. 자 지상권 설정자 이런 용어들 그래서 많이 쓰이지 않는 용어다 보니까 우리가 수업 진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을 될 테고 이 등기할 때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상권 타인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법에서 강조 드릴 얘기인데요. 그래서 타인 토지 일부일 때는 범위라고 하는 것도 필수적 등기 사항이 되게 됩니다. 자, 물론 지료라든가 존속기간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한두 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건 필수적 등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상권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용익 물권이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라고 할 것 이게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자, 지상권 관련한 구별 개념으로서 소위 구분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의미 없어요. 20년 동안 지금 2개 구성이 됐었고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에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 그래서 이 구분 지상권은 뭐가 좋을까요? 자, 우리 고압선
자, 전봇대, 자, 그 밑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구분지상권, 한전 같은 데서 설정할 테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라고 하는 걸 뚫는다 하십시다. 그래서 지하철이 지하 50m, 뭐 이렇게 심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깊이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요. 만약에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에서 한 10m 밑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의미가 없을 테고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갑소유에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상권자이다 라고 전제하면 을은 이 X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상권이라는 개념. 이에 비해서 자, 갑소유에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지역권 파트에서 공부할 텐데, 이 지역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 X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나다닌다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아주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점유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라 부를 테고, 이에 대응해서 꼭 점유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거, 자, 기본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자 일정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 민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소위 구별 개념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전세권 얘기도 있었구나. 그래서 이 전세권자라고 하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고요, 그 부동산에 대해 전부에 대해서 나중에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좀 어렵습니다. 전세권에서 일단은 객체가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는 이걸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기법 공부하실 때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목적과 범위, 그다음에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 정보,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라고 하는 거, 즉 전세권에 있어서는 목적이라는 것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부동산 그 용도에 따라서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 등기할 필요도 없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담보물권과 같은 개념이죠. 요거 나중에 저당권까지 다 소화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이런 걸 우리가 전세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용익 물권의 하나의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거, 자, 지상권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해서 워낙 강조드릴 거, 지상권은 설정 기한과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성립하게 된다. 요렇게 잡죠. 자,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래서 지상권에 있어서 최장 존속기간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최장 존속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최단 존속기간으로 본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최단 존속기간 30년,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기초 중에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만약에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그 내용을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임의적 등기사항, 이에 대해서 필수적 등기사항으로서 목적과 범위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지상권, 약정 지상권이라는 개념과 관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나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수인이 또는 이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고요. 자, 지상권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지상권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성립하게 된다. 요건 이제 간단한 얘기고요. 이에 대응해서 치료 얘기도 한번 가볼까요? 자, 치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는 아니다라고 해서
요거는 한 10년 동안 한 번 나왔을 거예요. 그다지 중요치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료라고 하는 거 법에서요 유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인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지료의 지급 자체가 지상권의 성립 요소는 아니지만은 특히 법정 지상권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지료의 지급이라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상권의 성립 얘기 간단히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지.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 자 지상권자가 되고 싶은 이 사람과 갑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의 이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의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요. 자 을은 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한편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얘기할 때 지금 이런 경우에 지상권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예,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이 병이라는 사람과 지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요.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병은 또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정 지상권 영역에 있어서는 계약을 통해 성립하는 지상권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됩니다. 요걸 길게 얘기한 취지는 바로 법정 지상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등기 없어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요거 약정 지상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관련해서 하나 체크를 해볼게. 자 지금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에 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물권법 총론 파트에서 이제 관습상 물권이라고 해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에 대해서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따로 얘기를 안 하면요. 이 건물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되고 을이 되게 될 테고 갑은 그 토지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내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 을의 입장에서는 내 토지 위에 X 토지가 이제 을의 것이 됐거든요. 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 토지 나한테 돌려달라라든가 건물 철거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 방해 폐쇄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갑이 애초에 X 토지와 Y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토지만 팔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 전제를 삼아야 되죠. 자, 근데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 위에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토지 소유자로서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의 철거 청구 또는 토지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말이죠. 만약에 이런 소유권의 배타성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멀쩡한 건물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이름하여 지금 토지와 건물이 통일된 소유에 속해 있다가 지금 토지 또는 건물 둘 중에 하나가 매매가 돼서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이걸 우리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바로 물권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인데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갑이 X 토지를 을한테 팔면서
이 Y 건물을 철거해 주겠다라고는 특약을 맺었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제 이런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관습상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갑은 더 이상 이 Y 건물을 존속시킬 수가 없고 을이라는 사람이 Y 건물에 철거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상권 얘기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상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근데 이 토지 위에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경매 청구를 하면 이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토지가 뭐 갑이 원래 소유하고 있고 을이 저당 가지고 있고 병이 이 X 토지의 소유권을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거 철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의 입장에서는 내 토지 위에 건물 치워라 라고 하는 건물 철거 청구라든가 또는 내 토지 건물 부분을 돌려달라, 건물 밑에 있는 토지 부분을 돌려달라 라고 하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멀쩡한 건물이 철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소유자는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소위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법정지상권,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문제의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 등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면 지금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이렇게 저당물의 경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 토지 또는 건물 하나만 팔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텐데 소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토지나 건물 하나만 팔 때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 이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하는 것 또는 건물 철거 특약 이런 거 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다? 바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설령 건물 철거 특약이라는 것이 등기부에 표시가 됐다 할지라도 이때는 당연히 성립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전체 그림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약정지상권, 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지상권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우리 뭔지 잘 몰라.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런 것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성립하게 된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소유의 X 토지에 갑소유의 Y 건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 문제 토지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X 토지를 이용할 권리 누구한테 있다? Y 건물의 소유자인 갑에게 있게 된다. 다만 만약에 토지를 팔면서 건물 철거 특약을 넣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이렇게 매매 등에 따라서 성립하게 되는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정의를 하는 이유는 별거 아니고요. 조선시대부터 계속 그래왔다 해서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가 토지만 팔아버리거나 건물만 팔아버렸을 때 문제는 뭐라고요? 자, 지금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 있었다, 관습적으로. 그래서 이걸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라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갑이라는 사람은 철거 특약이 없는 한 뭘 할 수 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 자체로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한편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했고 이 X 토지 위에는 Y 건물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X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요? 병이 토지 소유권을 갖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갑이라는 사람 뭘 갖고 있다? 바로 자,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어도 성립하고요. 약정지상권은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들어갔을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는 데 비해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설령 철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도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뒤지게 공부해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민법이 지상권 파트가 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들 다루지 않고요. 특히 뭐 판례들 겁나 좋아하시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 얘기합니다. 판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개푸드는 소리 되겠습니다. 뭔 소리만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는 판례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하급심 판례가 아니야. 그러면 자 보십시다. 어떤 사안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면 2심까지도 안 갑니다. 설령 2심 가도 너무나 명백하면 3심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대법원은 3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판례에서 다뤄지는 부분의 경우 대다수가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도 헷갈리는 사안이야. 너무나 어려운 파트라고. 근데 대법관들이 머리짜 매가지고 싸매서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판례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법만 30년, 40년 한 사람들도 그 판례에 대해서 다툼을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관성 법정지상권이라는 것,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 관련한 수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 왜?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좀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갑시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시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 약정지상권 또는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와 법정지상권 두 개로 대별을 본다. 약정지상권은 등기 있어야 성립하게 될 것이고요.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차이가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배제 특약, 법정지상권은 두 개로 대별을 보는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설령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한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되게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상권의 성립 등에 관한 주제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게 지상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오게 될 것이 용익 물권이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은 물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배타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용익 물권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제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은 X 토지를 당연히 뭘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도 을에 대해서 지상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공짜로 하는 거 없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앞에서 지상권의 성립 요소에 지료의 지급이라는 게 성립 요건 자체는 아니다라는 명제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돈 받고 을한테 이 토지를 사용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권은 물권이야. 물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묵은지 토지를 양도를 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을은 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권 중에서 반환청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가볼까요? 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당한 권원 없이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자는 어찌됐든 정당한 원인이 있는 거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걸 이제 누구 입장에서 지상권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바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바뀐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로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지문 볼까요? 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 이 그림에서는 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 청구,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를 바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이 얘기는 같은 맥락이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자, 지금 법정 지상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얘기죠. 뭐 법정 지상권이 됐든 약정 지상권이 됐든 토지의 양수인 자,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아까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이 될 수도 있겠고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애들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하게 됐던 권리이고요. 이 문제의 토지를 이번에 샀다고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걸 전제가 하고 그 문제의 토지를 양수한 사람, 이 사람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법정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소유권 물권이었었죠. 그래서 소유권은 뭘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예, 지상권 물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다. 아까 이미 설명드렸죠.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을한테 돈 주고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이전 계약책이라고 지상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 병도 다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상권자, 자, 그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이건 지상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해 드린 것처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지상권 성립하듯이 지상권 이전 계약책이라고 지상권 이전기를 해야지 지상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쉬운 거고 결국은 이제 법정 지상권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데 사실 내용 보지 마시고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물권의 일종이니까. 자, 근데 아까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갑소유에 X 토지가 있었고 여기에 Y 건물이 있는데 자, 을이 X 토지만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Y 건물을 존속을 위해서 이 X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위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근데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문제의 토지를 팔았다라고 했을 때, 자, 법정 지상권자 앞에서 볼 때 이런 얘기 있었죠. 이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자, 양수인이 법정 지상권자에 대해서 소위 토지 인도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Y 건물의 소유자이자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갑을 병 정이라고 볼까요? 정이라는 사람이 갑을 병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Y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지금 법정지상권 파트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안을 보면 자, 갑소유의 원래 X 토지와 갑소유의 Y 건물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X 토지만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Y 건물의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 X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Y 건물을 갑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즉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X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때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이때 갑이 Y 건물의 소유권, 자, Y 건물의 소유권 외에 아까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느낌만 해주게 되면 최소한 병은 뭐는 아직 취득하지 못한다. 법정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이전되게 된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자 갑으로부터 병으로의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누가 병이 법정 지상권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 이 갑소유의 Y 건물을 취득하는 사람은 병은 깜빡 잘못하게 되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 지상권 갑의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논리구조가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 앞에 이 사람이 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주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자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도 있어야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 중간에 법정 지상권의 설정 등기라는 과정을 미리 마음속으로 잡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계속해서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를 갖고 쟁점을 삼아내다가 최근에 사이드로 구성됐던 쟁점이 이런 경우 있어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Y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Y 건물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Y 건물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 Y 건물 밑에 있는 X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Y 건물에 대해서 자 담보로 저당권,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 실행에 대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Y 건물을 병이 낙찰을 받았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토지의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한 사람은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유권 파트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자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 자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만약에 매매를 통해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매수를 통해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된다. 자, 사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Y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Y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 매매가 됐을 때, 증여가 됐을 때는 자,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근데 이 Y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법정 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다시요. 자, 어떤 건물을 내가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매매, 자, 증여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철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경매로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낙찰을 받게 되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따로 이 등기를 안 해도 법정 지상권까지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요. 자, 우리가 지상권 이전할 수,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파는 대신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나중에 전세권 두 가지가 이슈가 될 텐데 지상권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죠.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을은요, 돈이 필요하면 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할 수 있다.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을이 병한테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저당권자 병이라는 사람은 이 지상권을 경매 붙여버리게 됩니다.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 법정에서 이 지상권을 낙찰받은 사람 매각대금 완납했을 때 바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하고요,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어디에서 등기법 파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즉 소유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주 등기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소유권 외 권리,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지금 부기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등기법에서 공부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의 내용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그 다음 주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